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2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강병수 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숫자로 밝히는 누리과정 예산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한겨레 기고문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17개 지방교육청은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전입금 등이 수입의 대부분이다. 누리과정이 시작된 2012년도 38조 4천억이던 교부금은 2013년도에는 2조 6천억이 늘어났고 2014년부터 다시 줄어서 2015년에는 39조 4천억에 머물렀다. 2012년과 비교해서 1조가량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그 돈은 누리과정 예산 추정액의 25%밖에 안 된다. 지방교육청에서 증액된 교부금을 누리과정에만 쓸 수는 없다고 한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결코 틀린 말은 아니다. 중앙정부도 예산을 매년 평균 4.85% 증액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청더러 늘어난 교부금을 모두 누리과정에 쓰고 모자라는 것은 다른 교육부문 예산을 줄이든지 빚을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오히려 해마다 늘어나는 교부금은 인건비 상승분, 학교 운영비 상승분 등 이런 곳에 충당하는 것이 순리다. 정리하자면 첫째, 중앙정부가 연간 4조 원이 들어가는 누리과정 무상교육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 시행하면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고 필요 예산만큼 교부금을 늘리지도 않았다. 둘째, 17개 시도교육청은 빚을 내거나 비정상적인 교육재정 운용 등을 감수하면서 중앙정부 정책 수행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갚을 길도 없이 빚을 계속 질 수도 없고 누리과정 못지않게 중요한 초중등 교육 예산을 계속 줄이거나 파행으로 운용할 수 없다. 셋째,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이 분명해졌다. 누리과정을 계속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2조 3천억 규모의 예산을 긴급 편성해서 지원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광고 듣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회의에서는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각 교육청에 목적 예비비 3천억을 지급하는 특별 안건이 통과됐는데 올해 누리 예산을 전액 일부 편성한 12개 교육청에다가 예비비를 배정하기로 한 것이죠. 반면에 누리 예산에 496억이 필요한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 광주, 전북, 강원 등 5개 교육청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와 각을 세운 교육청들, 조직의 쓴맛을 보여준 것이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제 삼고 나섰다고 합니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는 모든 교육청이 똑같이 겪고 있는데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할 수 있겠는가. 시도지사와 교육감 협의회라도 열어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누리 예산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지자체장, 교육감 중 서울시장만 국무회의에 참석 가능한 점을 활용해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인데요. 자, 그러자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연이어 이미 누리 예산은 다 지급됐다. 각 교육청이 불필요한 지출만 줄여도 수천억을 아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박근혜 대통령 심기경호를 하는 거지요. 하지만 두 부총리가 너무 점잖게 이야기하면서 실무적으로만 얘기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한 참석자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감들이 받을 돈 다 받아가 놓고 이제 와서 다 썼다고 또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선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엄마들은 무슨 죄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이 말 바꾸기를 했다 이러면서 질타했다고 합니다. 말 바꾸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국가가 누리과정 전액을 책임지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위반만큼이야 하겠습니까? 한편 조선일보는 서민 걱정하면서 보편적 복지 뭉개기에 나섰습니다. 오늘자 일면 4년 전 출발선에 평등을 내세우며 누리과정이 전면 실시됐지만 부모 소득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교육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진행되고 있고 평균적 학부모의 부담도 별로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면서 특히 월 100만 원이 넘는 고가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곳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에게도 누리 예산 월 29만 원을 똑같이 나눠야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서민 걱정 또 부자 견제를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보편적 복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복지 혜택을 주자는 이런 공공서비스, 선진국에선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이 무상복지에 대해서 그 근간을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 복지 예산이 많아지려면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하거든요. 세금 걷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돌려서 우회적으로 마치 서민 위하는 척 떠들어대는 위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이 있는 경기도 부천시와 고양시가 채무를 모두 갚고 빚 없는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2010년 김만수 부천시장이 취임했을 당시 부천시의 빚은 1195억이었습니다. 김만수 시장의 선거 공약 중 하나는 임기 중에 빚을 다 갚겠다였습니다. 최성 고양시장이 취임한 2010년 당시 고양시의 빚은 2657억에 달했습니다. 최성 시장은 고양시는 2010년 가용 예산이 한 푼도 없는 사실상 부도 직전이었다라면서 지난 6년 동안 부지를 팔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면서 빚을 줄여왔다는 것이죠. 행정자치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2014년 기준으로 빚 없는 지자체는 63곳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에 부천시와 고양시가 빚이 없다는 것은 개인이 빚이 없는 것처럼 재정 건전성이 좋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서울 25개 기초구도 빚이 없지만 이들은 사회간접자본은 서울시가 해준 반면 부천시와 고양시는 지하철과 도로, 상하수도 등 SOC 사업을 직접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빚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의 25개 기초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좋은 상태다. 이렇게 진단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는 어떨까요? 지난 1월 31일 저녁 7시 현재 599조 3011억 원을 기록 중입니다. 1초에 약 158만 원씩 늘어나는 추세라서 내일 밤이나 모레 새벽에 600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김만수 부천시장, 최성 고양시장, 이 사람들이 대통령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이상은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서울신문 보도 보겠습니다. 다른 여러 신문도 다룬 기사인데요. 2025년까지 철도 소외지역으로 꼽혔던 강원도와 중부 내륙 지역에 서울에서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한 준고속철도망이 구축된다는 소식입니다. 수서발 고속철도를 의정부까지 연결하고 중앙선 등 기존 철도선로는 준고속철도 노선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열고 상반기 중에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속 250km급의 준고속철도를 신설하는 구간은 김천에서 거제, 춘천에서 속초, 평택에서 이천 부발, 그리고 조치원에서 제천 봉양까지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중앙선 등 기존 철도 선로를 준고속철 선로로 바꾸는 작업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강원도 속초 원주나 충북 제천, 경북 영주 안동 등 중부 내륙 도시까지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이 보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선거가 다가왔구나. 춘천 속초, 이건 뭐 지난 대선 공약 아니었습니까? 매번 선거 때마다 춘천 속초 간의 고속철도 깐다. 예. 이런 공약이 남았었던 거죠. 새누리당이 4.13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중국 동포 즉 조선족 출신 인사를 배정하기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에 저출산 대책회의에서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언급했지요. 그 후속 조치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가 약 7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과 영주권자, 한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취득한 이들을 모두 포함한 숫자가 70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2014년 말 기준으로 한국 체류 외국인의 33%를 차지하면서 전체 재외 동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2%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선족이 약 7만 7천 명인데 이들 대부분은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우리나라에서 무시 못할 집단으로 성장하는 중국 동포를 지지층으로 흡수하는 한편 중국 동포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새누리당의 다문화 정책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다문화 정책 의지 19대 때는 이자스민 의원을 비례대표로 배치해서 그 의지가 너무나 선명해 보였는데요. 자, 이자스민 의원 또 비례대표 재선을 할 수 있을까?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이자스민은 안 된다. 이런 불가방침으로 결론 났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자스민 의원에 대한 인터넷 안에서의 여러 가지 부정적 여론, 이걸 의식한 것 아닐까요? 표가 되면 비례대표 주고 표가 안 되면 내다 버리는 새누리당의 이중성입니다. 이게 바로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이 운영하는 홍대 앞 횟집 별주부전. 네. 식당을 하지 않았으면 입당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조응천 전 비서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기자에게 문재인 전 대표가 질릴 정도로 찾아왔다. 와, 질릴 정도였다. 잘 모르는 분들도 식당에 와서 나를 빤히 쳐다보곤 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가 말한 잘 모르는 분은 바로 문재인 전 대표의 측근들이었습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의 영입을 처음 제안한 것은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었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는 될까요? 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양정철 전 비서관은 당 사람들과 식당을 자주 찾아가면서 작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양정철 전 비서관과 동행했던 한 관계자는 한 번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빙하던 조응천 전 비서관과 눈이 마주쳤다. 눈빛이 강렬하더라. 때를 놓칠세라 영화감독이시냐라고 말을 건넸더니 검사 조응천이라고 답하더라.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기자에게 나는 조직과 제도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현실은 패거리에 대한 충성만 있으면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죽어도 패거리는 안 한다. 다른 쪽에 충성하면 내처지지만 나는 언제라도 내처질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어째 참 하시는 일들이 좀 이상하고 납득이 안 되고 자꾸 책임을 안 지려 하고 통상의 생각보다는 거꾸로 가고 또 탓을 남한테 돌리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참 속이 많이 상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 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동아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라면값 담합 과징금 소송에서 지면서 농심에게 돌려줘야 할 과징금에 대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기업에다가 과징금 제재를 남발하는 바람에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데요.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에게 환급해 줘야 할 돈은 1,080억 7천만 원과 환급에 따른 가산금 약 109억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정위는 농심이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과 담합해서 2001년에서 2010년 6차례에 걸쳐서 라면 값을 올렸다면서 2012년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농심에 부과된 1,080억의 과징금 규모는 식품업계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인데요. 농심의 연간 영업이익을 넘기는 수준이었습니다. 농심은 과징금 처분 청구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에 대법원은 농심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울용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공정위가 과징금 취소로 기업에게 돌려준 이자만 992억 4천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예,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992억이 굳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공정위가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 2012년 4.4%였던 패소율은 지난해 15.8%로 훌쩍 뛰었다는 겁니다. 15.8%. 6건당 1건꼴로 패소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공정위에 과징금을 최대한 청구하도록 압박했지만 과도한 제재로 패소할 때는 문제 삼지 않도록 한 점도 공정위의 패소율을 높이는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잘 모르고 과징금을 부과했을까요? 혹시 법원이 기업들을 많이 봐준 것은 원인이 아니었을까요? 조선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주한미군이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제1공수특전단과 미국 75 레인저 연대 소속 특수전 병력이 한미연합훈련을 위해서 최근 한국에 도착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부대전들은 이라크전과 9.11 테러 주모자 빈 라덴의 근거지인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투입돼서 적의 핵심 요인을 암살하는 참수작전 등을 수행해왔지요. 핵,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의 제거 작전 임무도 맡았습니다. 주한미군이 미 특수부대의 방한 그리고 연합훈련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4차 핵실험에 이어서 장거리 미사일 로켓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중국은 과연 압박감을 못 느낄까요? 경찰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병원 진료 기록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경향신문 기사도 주목됩니다. 경찰은 법적 근거를 갖고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는데 말이죠. 이 고문을 보면 한 시위 참가자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과 재직, 임용, 근무처, 근무기간, 직장 소재지와 직장 주소 이런 자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어느 직장 다니는지 그것까지 파악할 이유가 있나요? 경찰은 공문에서 범죄 수사 자료와 소재 추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를테면 불법 집회 관련 피혐의자로서 그가 병원 치료를 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건강보험공단은 이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요청한 한 명에 대한 정보 27건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경찰은 범죄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 자료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수사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 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탄수화물 덩어리여서 싫다고요? 더 라이스 떡을 모르시나요? 비타민, 무기질까지 담뿍 담아 우리의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더 라이스. 더 라이스.net 02-2605-3644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호화 해외 출장으로 무리를 빚고 사퇴한 방석호 아리랑 TV 사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조사가 오히려 방석호 사장의 해명을 짜맞춰서 실무진 책임으로 몰고 가면서 방석호 사장의 비리를 덮는 수단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문화부가 사표를 수리해서 명예퇴진의 길이 열린 방석호 사장,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수천만 원을 챙기게도 됐고요. 언론노조는 문화부의 특별조사가 방석호 사장에 대한 조사 대신에 말단 실무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왜 사장한테 용처를 끝까지 캐물어서 기입하지 않았느냐, 방석호 사장의 주장대로 실무자들의 공문서 위조 혐의로 몰아가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어느 회사 직원이 아니 사장님 영수증 똑바로 첨부하세요, 이게 뭡니까, 어디다 쓴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나요? 심지어 방석호 사장의 친위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조사가 진행된다고 들었다, 언론노조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옥살이를 하고 나온 3인조 강도가 우리가 범인이 아니다라면서 재심 청구를 한 1999년 전북 삼리의 나라수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의 진범이 17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범임을 자백하고 사죄했는데요. 이 진범 3인조가 조사를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 나가서 자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혐의로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한겨레가 진범과의 인터뷰, 진범과 피해자들의 만남을 취재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누명을 쓴 사람들과 피해자 가족들은 용서를 청하는 진범의 손을 잡고 화해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진실 아닌 진실을 만들어내고도 반성하지 않는 공권력만은 용서할 수 없다라면서 정의를 세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4년을 딴 사람 대신 복역한, 그러니까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은 진범이 따로 있고 우리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을 검사도 알고 있었는데 왜 우리만, 이러면서 말을 맺지 못했다고 합니다. 검사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폭행도 당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 중 2사람은 당시 조사를 받던 완주경찰서에서 머리와 가슴을 얻어맞았다고 합니다. 각자 따로 조사받았는데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라면서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이분들이 감옥에서 썩은 세월 누가 보상해 줍니까? 당시 검사들, 또 이 사람들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있는 거 아닌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지식 라디오는요, 방송 선생님들과 지식으로 호흡하고 공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요, 습관처럼 켜놓아 보세요. 나도 모르게 교양과 지성이 무럭무럭 커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지식 충전소 지식 라디오는 팟빵 앱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김의겸 한겨레 선임 기자의 박지원 DJ를 3번 부인하다, 이 제목의 칼럼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 인사에게 들은 이야기다. 임기 말이 되면서 대통령이 많이 우울해하신다. 건강도 안 좋고 아드님들 문제로 속을 끓이시는 것이다. 그래도 박지원 비서실장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면 5분도 안 돼서 웃음꽃이 핀다.
이제는 아예 부속실에서 박지원 실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어디 계십니까? 지금 대통령이 저기압이신데 한번 들러주시죠. 라고 요청을 하기도 한다. 박지원 의원을 반석처럼 믿고 좋아했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에게 유언을 남겼을 것이다. 2009년 6월 어느 무더운 날의 점심 식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마지막 공식 행사였다. 박지원은 문재인, 정세균, 안희정 등과 함께 초대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제 그동안의 감정이나 서운함은 다 버리고 모든 야권이 하나가 돼야 한다. 수구 정권이 계속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건 내 유언이다라고까지 못 박았다. 그런데 유언 집행자로서 박지원 의원은 충실하지 못했다. 적어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3번 외면했다. 첫 번째는 2015년 2월 전당대회 때다. 김대중 세력과 노무현 세력을 갈라치려고 했다. 여러 가지 호남 홀대론을 들고 나왔지만 제일 심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대북 송금 특검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투석을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 그것도 신장이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때문이었다. 그건 충격으로 발생하는 병이 아니다. 두 번째는 지난 1년 동안 쉼없이 쏟아낸 분열의 언어들이었다. 문재인 대표에게 결단하라면서 사퇴를 촉구했고 신당은 상수다 이런 말로 은근히 분당을 부추겼다. 탈당하기 전에 루비콘 강을 수십 번도 더 넘나들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통합하기 위해서 탈당한다고 말했다. 탈당을 마치 자기 희생인 것처럼 둔갑시켰다. 세 번째, 박지원 의원은 며칠 전 종편인 MBN과의 인터뷰에서 이희호 이사장이 아들 김홍걸의 정치 참여는 아버지를 2번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희호 이사장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이사장님은 그런 과격한 언어를 쓰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주군의 가족 모두를 욕보이는 일이니 마지막 비서실장을 자처하는 사람이 옮길 말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짐작할 만한 대목이 나온다. 어떻게 김홍걸 교수가 목포 지역구 출마 또는 비례대표에 출마하려고 하나? 의아해하는 여론이 많다라고 말한 것이다. 자신에게 도전하지 말라는 견제의 구인가 싶다. 김대중 대통령을 신앙처럼 섬기던 사람의 발언이 맞나 싶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